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8강 시간으로서 171번부터 18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7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71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된다. 맞습니다. 이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 60%가 아니라 제일 큰 거 70%입니다. 70% 중과세율. 틀렸죠? 3.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10분의 1을 적용한다. 맞고요. 4.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은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겁니다. 맞고요. 무허가 1세대 1주택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17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것은 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점유 개시일입니다. 점유를 개시한 날, 점유 개시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는 그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소일이 됩니다. 맞고요.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고, 4.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을 시작하게 된 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7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 의하여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 낙찰받아서 대금 다 난 날이 양도시기로 하는 겁니다. 맞고요. 이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청산할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어음이 결제된 날이 대금 청산일이 된다. 그렇죠. 대금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은 환전이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4.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을 대금에 완납하였다면 대금 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지 않고 완성된 날을,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X 대금 완납일이라고 했으니까.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은 그래서 174번, 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 개소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한다. 맞고요. 3.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인도일로 한다. 맞습니다. 4. 근데 요게 인도일이 아니라 틀렸죠. 인도일이 아니라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언뜻 보면 맞는 문장 같아요. 이게 틀리기 딱 쉬운데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방금 말한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이 있다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인도일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회실상의 사용 승인일로 한다. 맞고요. 5.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다만 환지 처분을 해 그 면적이 증가 감소했다면 그 증가 감소한 부분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로 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라니까 17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5번 다음과 같이 자산 양도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로 옳은 것은, 자, 계약일은 2010년 5월 5일, 중도금지일은 6월 7일,
잔금즉 계약서상 잔금즉일 7월 2일, 사실상 잔금즉일 6월 18일, 등기 접수일 8월 19일. 자, 양도소득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원칙입니다.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건 등기 접수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앞섰다면 앞선 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앞선 게 양도소득 시기입니다. 자, 근데 등기 접수일이 뒤에 있으니까 결국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양도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딱 답 보이죠? 어디? 3번에 6월 18일 있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76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상가건물의 소유권 양도시 6%에서 42%의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2.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상가건물의 소유권 양도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3.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상가건물의 소유권 양도시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4.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시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5.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60%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16%에서 52%의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7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7번. 다음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받는 불이익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불이익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죠. 불이익 아닌 거. 1. 양도소득 비과세 배제 및 감면 배제. 예, 불이익 맞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배제. 해제됩니다. 양도소득 70% 중과세율 적용. 예, 맞고요. 미등기 양도자산. 4. 필요경비 계산금액 공제율이 10분의 1인 0.3% 적용.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3%인데 미등기 양도자산 그거의 10분의 1인 0.3%만 적용이 됩니다. 5. 취득계획 및 필요경비 공제 배제. 취득가격 필요경비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해도 공제에 준대금 배제하지 않습니다. X. 자, 그래서 177번은 다 온 게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8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 제도 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 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2번 미등기 양도자산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예, 맞습니다. 3번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 차익 계산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예, 맞습니다. 4.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다. 맞습니다. 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틀렸죠? 배제되지 않습니다.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가 액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7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9번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보존하기 위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미등기 자산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외되죠. 미등기 자산은 제외됩니다. X. 2.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인정이 된다. 5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X. 3.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인 토지와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한다. 네, 맞습니다. 그 2%를 곱해주면 되니까 5, 20, 10% 맞습니다. 4.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경우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은 받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뿐이죠. 그래서 X5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의 계산을 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과세일까지로 한다. 과세일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입니다.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것을 고르니까 17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0번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미등기 자산의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맞습니다. 2. 동일 공제 대상을 수혜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산마다 공제 적용을 한다. 맞습니다. 3. 보유기간이 3년 6개월 된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6%이다. 3년 이상 4년 미만은 3 곱하기 2 6% 맞습니다. 4.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권리의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30%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해당이 없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3년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일단 X5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8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8강 시간이었고 171번부터 18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